네, 매주 금요일에 대중문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봅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무려 세계 6개국에서 판권, 인세를 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스트라다무스 김영대입니다. 우리 노래가 조용히 깔렸는데 이 노래 BTS의 버터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약간 이렇게 버터 의상 비슷하게. 충분히 느껴져요. 오늘 그런 의상이 아니라도 충분히 버터로서의 본령에 충실하신데 BTS의 버터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네요. 와, 제가 뭐 5주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5주 연속 1등한다. 물론 제가 5주만이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네. 6주. 지금 6주 연속 1위인데 아직 그 예측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7주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 이게 너무 대단한 일인데 예측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니까 사람들 요새는 이제 저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무슨 이게 당연한 7주가 것처럼. 애들 장난이냐. 맞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근데 촉이 오는데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등하는 게 우리는 뭐 우리 가수들이 빌보드에서 잘 나간다.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간다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는데 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니 아직까지 사실 유일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종종 까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케이팝이 너무 잘 나가고 하니까 실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1위를 했던 걸로 정말 착각을 하기가 쉽고 아무튼 그런 좀 뭔가 착시 현상 같은 게 있는데 BTS밖에 아직 없고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그 긴 대중음악 뭐 100년 뭐 150년 네. 잡는 대중음악 역사에서 외국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물론 이제 영어 곡이긴 합니다만은 영어권이 아닌 다른 아티스트만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일이에요. 심지어 지금 6주 연속 1등, 예. 7주 연속 1등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5주 예측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했는데 저는 BTS의 저력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최근에 최근이라기에 몇 달 전이네요. TVN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BTS 멤버 중에 슈가, 우리 민윤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연착륙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멋지게 내려오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티스트로 무대에 서지 않는 그 뒤에 BTS를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의 저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도 굉장히 많고 또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뭐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이들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뭐 아미라고 네. 하는 이 팬덤이 물론 우리가 팬덤에 대해서 뭐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고 나쁜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BTS라는 가수가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왔던 것도 그 아미의 힘이지만 앞으로 사실은 연착륙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것도 아미의 힘이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까지 뭐 빌보드 1위 가수만 계속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꾸준히 자기 음악을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역시 팬덤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저희 청취자들 덕분에 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세요. 네. 근데 BTS 지금 신곡 나올 수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에드 시런하고 콜라보해서 신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Permission to Dance. 네. 언제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공개가 돼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되고 네. 이게 이제 더 흥미로운 게 버터의 1위를 Permission to Dance의 1위가 강탈할 수 있는 내가 내 노래로 1위를 바꾸는 거예요. 자체 교체가 지금 제가 그래서 바톤 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흥미롭게 또 BTS 멤버들이 바톤 터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 걸 봤을 리는 없습니다. 그냥 혹시 통한 거 아니에요? 텔레파시? 뭔가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좀 사이클이 통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바톤 터치가 된다면 이것도 참 진기록이라서 뭐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뭐 이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느낌의 노래가 나올지 제가 티저만 살짝 봤는데 이번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떤 느낌의 노래인지 혹시 살짝 힌트 들어본 거 있으세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좀 미국적인 미학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사운드거든요. 딱 들어봐도. 네. 그리고 뭔가 경쾌하고 청량한 느낌도 드는데 멤버들 스스로는 버터보다 나은 노래라고 이미 운을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버터도 이미
좋고 뭐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 그거보다 좋은 노래면 또 이번에는 또 몇 줄을 가야 되는지. 버터보다 더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뭐 저도 이문세 듣다가 네. 이승철 나오면 이승철은 이승철대로 좋고. 역시 X세대. 아니에요, 저 올리비아 로드리고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올리비아 아까 텔레토비 얘기도 하시던데. 지금 BTS에 밀려서 계속 2등에 머물고 있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 2003년생 이 소녀 가수가 소년 아닌가요? 선의의 피해자죠. 그렇죠. 사실. 사실은 그 괴물 신인이라고 괴물 해서 신인이고. 미국 팝계를 따당해서 충격을 주면서 데뷔한 괴물 신인이었는데 BTS 팬덤을 넘어서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어마어마한 팬덤과 그들의 정말 총 공세를 통해서 이 정상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가수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이후로 정말 대형 스타가 나타났다고 난리도 심지어 아니거든요. 여성 솔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진짜 상업적인 푸시도 그렇고 거의 미국 미디어에서 매일같이 올리비아 로드리고에 대한 그 차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BTS가 사실상 상징적으로 정상을 계속 점하고 있으니까 약간 뭐랄까 이제 머쓱한 느낌이라고 할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올리비아 느낌이 있더라고요. 로드리고도 뭐 노래도 좋고 사실 이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리비아 로드리고 굉장히 프레쉬하고요. 그 처음에 데뷔했을 때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네, 그 네. 어떤 가창력에다가 그 어떤 조금 더 파워풀하면서 네, 네. 세련된 느낌이 좀 그리고 있죠. 현대적인 네. 가수 디즈니가 또 밀고 있고 아무튼 이게 뭐 계속 한동안은 올리비아 로드리고 그리고 BTS 경쟁하는 모습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또 BTS가 이제 BTS와 자체 경쟁을 해야 되기 그래서 어제의 BTS가 오늘의 BTS와 경쟁하는 우리가 정말 진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맞아요. 항상 늘 똑같이 정답인 그룹인 것 같아요. 빌보드 차트라는 게 우리가 빌보드 하니까 그냥 그런 음악 차트가 있나 봐라고 생각하지만 이 차트가 가보경장 때 생긴 거예요. 63년째 지금 핫백이라는 차트는 63년 됐고 네. 빌보드라는 잡지는 180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요. 1930년대부터 이제 차트 이 트래킹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가보경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등장한 빌보드지가 지금까지 전 세계 대중문화의 올림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발매 첫 주에 핫백에 1위로 진입한 곡이 이 100여 년 역사 가운데 54곡밖에 안 됩니다. 1위 곡 자체가 1000여 곡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5주 연속 1위를 한 곡도 뭐 네. 200여 곡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 6주 연속을 지킨 그러니까 데뷔를 1위로 해서 6주 연속 1위를 지킨 곡이 9곡째인가? 10곡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룹도 잘 나가고 회사도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변신하면서 잘 나가는데 이 와중에 방시혁 의장은 왜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나요? 이거는 사실 방시혁 의장이 대표이사를 내려놨다 하니까 이제 뭔가 사퇴하고 물러나는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포지션의 이동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이사회 의장직은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 있냐면 K-팝 그 그룹이라는 게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랄까 좀 구멍가게 이미지가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시로 출발해서 탤런트 스카우트나 이런 기획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거대한 미디어 컴퍼니로 확장을 하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평가를 하시는 분이 봤을 때 조금 더 투명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시혁 씨는 지금까지처럼 어떤 비전을 책임지고 음악 프로듀서로서 역할을 하면서 의장 역할을 수행하되 이 경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맡겨주는 그러니까 기업 자체를 조금 더 굉장히 구조적이고 네. 단단한 그룹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짜임새 있게 경영에 맞습니다. 가겠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M하고 JYP도 비슷한 형식으로 맞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등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